안녕하세요. 기후 네트워크 아사오카입니다. 기후 네트워크 채널에서는 에너지와 기후 변동의 문제의 포인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9회에는 원자력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원자력의 정책 대강이나 핵연료 사이클 문제의 정의에 관련해 사업자들을 모아 20회 이상의 비공식 비밀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비밀회의에 원자력 위원 5명이 출석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업계나 정부 안에서 원자력 촌이라고 불리는 공모자들의 실태가 폭로되어진 것입니다. 원자력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근간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전인 2010년 11월부터 일본 내각부의 원자력위원회의 신대강 책정회의의 멤버로서 심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 안에서 원자력위원회의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정책 대강이란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련된 국가의 시책을 기본적인 방향성과 각 주체의 기대를 종합하는 것입니다. 신대강 책정회의는 원자력 정책 대강을 리뉴얼하는 목적으로 2011년 11월에 시작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폭발 사고로 인해 일단 심의를 중단하였지만 2011년 8월부터 재개하였습니다. 원발 사고 후의 의논도 그 직전인 2011년 3월 8일에 사무국이 정리한 신대강의 의논 중간 정리안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진행시키려 하였습니다. 이 중간 정리안에서의 원자력 발전은 몇 가지 안전대책을 강구해 내진 안정성의 향상에 기대하고 있고 에너지의 안정 공급에도 지구온난화 대책에도 공연하고 있으며 경제성의 관점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원자력 발전이 공급 안정성, 환경 적합성, 경제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장기간에 걸쳐 기간 전원으로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규제 등을 정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이 논점들에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전부터 원자력 자료정보실의 반 위원과 저는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왔습니다만 이런 의견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강을 책정하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에도 후쿠시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콘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의 반성은 하지 않고 심의를 종래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원자력위원회의 지금까지의 실태였습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원래부터 공정한 의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에 심의가 재개한 후 약간의 위원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3월 12일 전과 같은 구성으로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소 추진의 입장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미 나 있는 결론의 구성입니다. 그 중에 오모토 위원은 동경전력 고문으로서 고문료를 받으면서 원자력위원회에 취임해 사고 후 1년이나 고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 원자력위원회의 사무국은 전력회사나 유명 제조회사, 전력중앙연구소에서 파견된 8명의 직원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원자력 정책을 생각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자들을 모아 만든 내부 스터디 모임이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주최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터디 모임에서 배부된 자료의 일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 촉진을 위해 장기 계획을 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대강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후쿠시마의 사고 후 이 정책을 재검토하여 안전 행정에 독립된 규제 기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즈음 그 역할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규명과 같이 제3자 기관에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조직도 사람도 새롭게 해 고쳐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이 공정한 자리에서 투명한 절차를 밟아 심의되는 것은 우리들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